안녕하세요. 롤라의 힐링TV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가로막는 방어기제 6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무의식적인 보호막을 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어기제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는 순간 방어기제는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방어기제 첫 번째는 최소화하기입니다. 최소화하기 방어기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어기제입니다. 어떤 명백한 결과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그냥 대충 했어. 오늘은 일진이 별로네. 운이 안 좋은 건지 하는 일마다 꼬이네. 내가 프로 선수가 될 것도 아닌데. 이런 말들이지요. 또 미리 엄살 떠는 말을 하는 것도 최소화 방어기제입니다. 나는 이거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 이런 말은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낮추기 위해 선수치는 말들일 수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유를 이해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최소화하기 방어기제는 너무 쉽고 흔하게 사용됩니다. 성과에 대해 논의할 때 그날 몸이 별로 좋지 않았다거나 잠을 푹 자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는 것, 운명이나 팔자가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 자신이나 주변인의 싫은 점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 자신의 문제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기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방어기제는 외부 요인 탓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방해해서 속임수 써서 내가 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자주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생각한다면 외부 요인 탓하기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나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불편한 기분을 느낄 때 그럴듯한 대상만 있으면 자신의 수치심을 무마하기 위해 외부 요인 탓하기 방어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겪은 사람들은 흔하게 이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편애나 학대가 이 방어기제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시험 성적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운 감정을 회피하고자 외부 요인 탓하기 방어기제를 사용하기도 하지요. 내 성적이 낮은 건 선생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지 않으면 계속 남 탓만 하면서 평생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하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내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운명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방어기제는 경쟁에서 빠지기입니다. 이 방어기제는 권력의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 일일이 속으로 계산하며 사는 짓은 난 절대 안 해. 이곳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은 바로 나야. 이런 말입니다. 이 방어기제를 사용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낮은 지위나 위치를 달갑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온갖 잡일을 떠넘기거나 의견을 묵살할 것입니다. 또 다른 부작용은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할 때에도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누군가와 대결하는 것이 두려워 경쟁에서 빠지기 방어기제를 사용하다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아들에게도 말 한마디 못하며 사는 아빠. 이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이므로 애초에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요. 남들이랑 비교한 짓은 절대 안 해. 이기진 못해도 상관없어. 그쪽 맘에 드는 대로 무조건 따를게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에 대해 절대로 비판하지 않으면서 친구가 자신을 비판하면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신경 안 쓴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경쟁에서 빠지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방어 기제는 투사하기입니다. 투사하기는 매우 극단적이며 흔하게 사용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투사는 인지하기가 어렵지 인지하고 나면 멈추기가 쉽다고 합니다. 투사는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특징들을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찾습니다. 난 돈만 밝히는 속물은 진짜 싫어 라는 말은 자신이 속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질을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속물스러운 면을 마음속에서 싫어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외모에 대해 신경 쓰고 걱정하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너무 허영이 심해.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 너무 신경 써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투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자신이 유달리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지 떠올려 보면 됩니다. 오만하거나 게으르거나 질투가 많거나 어수룩한 사람이 싫다면 자기 자신의 그런 면을 잘 참지 못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누구나 다 그런 특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방어 기제는 과도하게 성취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느낌을 학습한 사람은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애인에게 배신당하고 헤어진 후 아직 다른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사귀면서 자신이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잘할 때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못했을 때 자신의 가치도 잃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고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일을 할 때만 행복감을 느끼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어 기제는 부풀리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쯤 뻔뻔하게 허풍 떠는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르시시스트만 부풀리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대부분이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패나 좌절에 처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상향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실패와 좌절로 인한 수치심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나 위치를 과대평가하고 믿어버리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열등감을 자극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대화 도중 자신이 어디 회장이라든가 어떤 상을 수상했다든가 하는 말을 끼워 넣는 경우, 또는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질 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모두의 시선을 자신에게 붙잡아 두기 위해 과장된 행동과 과격한 농담을 합니다. 어떤 경우든 자신의 열등감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날씬하고 어려 보이는 외모를 유지하는 데 집착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 한다든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열등감이 느껴지면 그 사랑이 줄어든다면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방어 기제를 알아봤는데요. 이런 방어 기제는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대신 다른 식으로 대응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업무를 몰래 혼자 하다가 들킨 경우, 그것은 동료가 당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였지만 동료가 싫어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잘못을 하다가 걸린 사람처럼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 별일도 아닌데 그런 일에 신경 쓰냐고 얘기한다면 벌어진 일을 부정하는 최소화하기 방어 기제를 사용한 것이고, 신경 쓸 일도 아닌 일에 민감하게 굴고 있다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면 외부 요인 탓하기 방어 기제도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방어 기제를 사용했을 경우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분노가 더 오래 갈 것입니다.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당신의 태도에 동료는 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할 것이며 당신은 실수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